정년퇴직이 끝이 아닐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퇴직하면 푹 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면 생각이 바뀝니다. 하루 이틀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루함과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전직 은행 지점장입니다. 정년퇴직을 했지만 은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내 인생 2막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직업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많은 은퇴자들이 왜 쉬지 못하고 다시 일을 찾는지 그 속마음과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퇴직 후에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회적 단절과 소속감의 붕괴입니다. 전 은행 지점장이 경험한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죠. 첫 번째 사례,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을 때의 공허함. 퇴직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데가 없고 점심을 먹어도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고객을 만나고 숫자를 다뤘던 그가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는 삶이 시작되자 무기력증이 몰려왔습니다. 뉴스에서 내 은행이 나오면 괜히 울컥했어요. 나는 이제 그 조직의 사람이 아닌 거니까. 그는 그렇게 점점 자신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을에서 진행하는 노인 대상 금융교육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날 느꼈답니다. 아, 나 아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게 바로 두 번째 직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돈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못하는 현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와 아내와의 여행, 자녀의 지원 등을 생각하면 쓰는 돈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불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퇴직 후 6개월 만에 파트타임 강사로 등록했습니다. 금융 관련 특강을 하거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초회계와 자산 관리를 알려주는 강의였죠. 일을 하니 보람도 있지만 매달 용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게 마음이 한결 가볍더군요. 경제적 자유보다는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사례, 가족과의 거리, 역할의 상실. 퇴직 후 그는 생각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내는 본인의 루틴을 방해받는 걸 불편해했고 자녀들과의 대화는 여전히 짧고 형식적이었죠. 가족들이 기대한 건 퇴직 후에도 자기 일은 알아서 잘하는 아버지였어요. 내가 기대한 건 이제 가족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오겠지라는 막연한 환상이었고요.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 역할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것이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선택한 일이 시니어 대상 금융 코칭이었습니다. 소득은 많지 않지만 그의 삶엔 다시 명확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정년퇴직 후에도 쉬지 않고 이를 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사회와 연결된 느낌, 매일 아침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감각,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존감. 물론 경제적 이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은퇴했으니 이제 쉬자는 말이 현실이 아닌 환상이 되어버린 시대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 내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나도 은퇴는 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요. 퇴직 후 삶의 방향은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귀촌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손주를 돌보며 행복을 찾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두 번째 직업을 택해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나답고 내 삶에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혹시 지금 무기력하고 허무한 시간을 견디고 있다면 당신 안에 잠든 에너지를 다시 꺼내보세요. 한때 지점장이었던 그도 그렇게 다시 일어나 두 번째 인생을 걷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겐 몇 가지 공통된 심리적, 경제적 패턴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이 왜 다시 일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은퇴 이후 정체성 붕괴를 막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직장을 떠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사회적 정체성입니다. 30년 가까이 은행 지점장으로 불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아저씨가 되는 거죠. 이때 생기는 상실감은 실로 큽니다. 이걸 막기 위해선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니어 금융 멘토, 지역 아동 대상 무료 경제교육 자원봉사자, 재무설계 전문 강사 같은 새로운 직업 타이틀이 생기면 사람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돈보다 먼저 정체성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돈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왜 다시 일하려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둘째, 경제적 안정은 생각보다 금방 무너진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이나 연금, 적금을 통해 2015년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지 못함,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병원비, 자녀 지원 비용. 예를 들어 1년에 3천만 원만 써도 1억 원은 불과 3년이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의 재무 설계는 단순히 쓸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최대한 늦게 수령 시점을 미뤄 수령액을 늘리고 6070대까지 가능한 일자리나 자격증을 통해 작더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월 5만 100만 원 정도만 꾸준히 들어와도 삶의 안정감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두 번째 직업은 직장이 아니라 소득의 플랫폼이어야 한다. 퇴직 후 다시 찾는 일자리는 평생 직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흐름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플랫폼 기반의 유연한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콘텐츠형 1인 창업, 재능 기반의 강사 코치 활동, 자격증을 활용한 단기 계약직 컨설턴트 활동, 엔잡러 형식의 투잡 부업 형태로 소득 분산. 예를 들어 전 은행 지점장도 퇴직 후 처음에는 파트타임 강사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금융 강의 플랫폼에서 월 2회 강의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직장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른 플랫폼 위의 일이라 더 즐겁다. 이는 100세 시대에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한 직장에 목숨을 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 나의 경험과 능력이 녹아든 일, 나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결국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무엇이 불안한가? 내 경험 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인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수익과 연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다면 정년퇴직 후에도 은퇴 없는 삶,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인생 2막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2막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직업,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